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3일 저녁 6시입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용감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요사이 국가가 총체적 위기, 특히 안보 위기에 빠지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 등장을 해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집회 현장에 가보면은 아주 명리연설을 합니다. 이분이 불과 4년 전까지 현역에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참 이채로운 현상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군인은 그 특성상 이런 대중 집회에 나오기가 매우 좀 어색한 존재죠. 군인은 총을 잡고 나라를 지키고 퇴임한 이후에는 후배들이 잘하라고 응원해 주면서 뒷전에 물러나 있는 게 보통인데, 워낙 시국이 나라가 위험한 지경에 처하니까 전면에 나왔습니다. 이 전면에 나온 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줄여서 대수장인데, 이 대수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주인공입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인데, 이 신원식 합참차장은 군에서 아주 요직을 거쳤습니다.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죠. 이분은 육군 사단장, 3사단장입니다. 3사단장, 그리고 국방부 정책기획관, 국방부의 가장 요직이죠. 그 다음 수도방위사령관, 또 합참작전본부장, 마지막에는 합참차장을 끝으로 군생활을 30년이 넘는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주간조선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 인터뷰 내용은 이겁니다. 지난 9월 19일 날 이 대수장 90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모인 대수장 명의로 정경두 현 국방장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을 일반 이적 혐의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보통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건지. 여기에 고발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누구냐? 전 국방장관, 전 합참의장, 전 육군참모총장, 전 해군참모총장, 전 공군참모총장, 전 연합사 부사령관, 이런 분들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기에 고발까지 했겠습니까? 또 지난 10월 1일에는 이 공안부서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서에서 이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장군도 그때 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경두, 송영무 두 사람은 이적죄 혐의로 피고발인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조선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면은 왜 고발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게 너무나 잘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원래 머리 좋은 사람이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었느냐, 부담스럽지 않았느냐 하니까 신원식 전 중장은, 예비역 중장은 단호하게 답을 합니다. 신원식 전 예비역 중장이 아니라 신원식 전 중장, 예비역 중장이죠. 전이 아닙니다. 그만큼 9.19 군사합의가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수장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6.25를 비롯하여 남북 간의 모든 군사적 무력 충돌은 북한의 계획적 도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군사 행동을 당한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권적 대응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9.19 합의는 북한도 우리도 잘못이 있다는 식의 양비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방어만 하는 나라입니다. 방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감시인데, 9.19 합의는 이 감시를 포기한 셈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강도는 자기 집에 CCTV나 담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도둑질 할 일 없는 선량한 시민은 마땅히 그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9.19 합의는 스스로 CCTV와 담을 해체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요 말이 정말 핵심입니다. 뭐냐?
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도 나쁘고 대한민국도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강도도 나쁘고 피해 입은 주인 집도 나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나쁘다는 양비론적 전략 개념으로서 양쪽이 같이 무엇을 해체한다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이 불리하게 된다. 는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머리에 딱 넣어놔야 됩니다. 문재인의 이 허구 사기죠. 북한도 나쁘고 우리도 나쁘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은 가해자고 도발자고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고 대한민국은 약속 지키고 항상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등한 자격으로 놓고 같은 조건으로 무장 해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누가 유리해집니까? 누가 불리해집니까?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9.19 군사 합의에는 군사 분계선 부근 비행금지 구역, 동부 지역에는 40km, 서부 지역에는 20km,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 철수,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신원식 장군은 군 생활을 40년 가까이 한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남북 간 군사적 균형에서 북의 핵무기는 한국에 절대 불리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을 가질 수 없으니 한미동맹으로 억제 대응하면서 극복할 뿐입니다. 재래식 전력의 규모는 북한이 더 많지만 우리는 질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우수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밀 감시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북한은 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북이 100발 쏠 걸 우리는 한두 발로 해결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9.19 합의는 9.19 합의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서해 NLL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해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더 치명적인 지역입니다. 서해에서 평양은 멀지만 우리는 인천, 서울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우위, 정밀 타격 능력, 정밀 감시 능력을 북한과 엿바꿔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과. 그런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한미동맹 해체까지 가면은 우리는 완전히 핵무기도 없고 한미동맹도 없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공군력도 무너지고 해서 뭐 항복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진행되는 게 적전 무장 해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합의하고 집행하고 있는 두 전현직 국방장관을 고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 2일 북한은 신형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3형 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는데 사거리는 약 2000km 내외로 미국 괌 기지도 사정권 안에 들어오고 한국은 물론 일본도 다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원식 장군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안보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그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북한의 SLBM은 ICBM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잠수함 미사일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ICBM은 킬체인과 미국의 5중, 6중 방어망을 뚫고 미국 본토에 도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반면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사전에 탐지해서 격추시키기가 한창 어려운 무기입니다. 그리하여 북한의 SLBM은 최소 억제 전략을 갖춘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잠수함에 미사일을 싣고 몰래 캘리포니아 연안으로 접근해가지고 쏴버리면은 미국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여기서 최소 억제 전략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남침해도 미국이 한국을 도울 수 없도록 손발을 묶을 수 있다는 그게 최소 억제 전략인데 북한은 최소 억제 전략을 갖추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북한은 왜 핵을 가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모르고 있는 게 이 부분인데 북한은 왜 핵을 가졌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핵을 가지고 미국이 참전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한국이 평화 무대에 젖어가지고
소위 민족공조라는 사기극에 넘어가서 남침하더라도 한국에서 우리 싸우지 말자, 이 기회에 민족 통일하자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적화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을 가진 최종적인 이유인데 우리 신원식 장군도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억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남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만들고 한국을 고립시킨 후 핵무기로 우리를 굴복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이 한반도 상황에 손을 떼는 제2의 에치슨 라인이 그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1949년 6월 말에 군사고문단 470여 명만 빼고 모두 철수했다가 6.25가 일어나자 다시 참전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미군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북한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미국이 아예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남침을 하더라도 핵을 가지고 남침을 하니까 대한민국 안에는 또 종북 세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그때 좌파 정권, 종북 좌파 정권이 있으면 항복하지 않겠죠. 서울을 포위해놓고 북한이 더 이상 저항하면 핵을 쓰겠다 하면은 수도권에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 견위치 휴전을 하자. 그 전에 정권이 나서가지고, 좌파 정권이 나서가지고 평화협상하자. 이렇게 나오면은 수도권이 포위된 상태에서 평화협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소멸되는 거죠. 미국이 정말 한반도를 떠날까요? 라는 이 질문에 신원식 장군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군이 절대로 한국을 떠나지 않는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이 필리핀인데 필리핀에서도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6.25 전쟁 때 사실은 아이젠하워 정부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손을 떼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강하게 방공포로 석방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붙잡아 두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었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만든 게 한미동맹이고 주한미군이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주한미군이 이미 다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담았던 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현역에 있는 후배들에게 원망을 사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한 데 대해서는 후배들이 나와 접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잘 연락하지 않습니다. 후배들에게 한 가지만 당부하려고 합니다. 정권이 어떻든 너희들은 너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철저히 지켜라는 말입니다. 군단장은 군단을, 사단장은 사단을 최대한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조선 조정은 썩었어도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전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